안녕하세요. 치유농업인 권상중의 치유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치유농업인 권상중입니다. 오늘이 이제 치유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치유의 방법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방법론 중에서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 치유가 뭔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 치유 명단까지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잖아요. 물론 뭐 나는 농촌에 살아 할 수도 있는데, 그 농촌도 요즘은 대부분 도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도시 환경에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도시 환경에서 사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 이걸 소위 우리가 환경병이라 하죠. 대부분 지금 환경병에 걸려 있거나 병으로 나타나기 어떤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을 이 자연치유라는 어떤 형태로 이거를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의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자연치유란 무엇인가, 어떤 개념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치유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치유란 병을 고치는 수단이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치유에서 병을 고치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겁니다. 자, 치유가 병을 고치는 수단이라 했는데, 그럼 뭐로가 고쳐? 이거죠. 그 치료에서는 뭐 알잖아요. 뭐 약이나 주사나 뭐 수술이나 어떤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데, 치유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혹시 어떻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거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지금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실제 사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주로 하는 그 컨텐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의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저도 쭉 다른 유튜브를 쭉 이래 지금 방문을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컨텐츠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 저같이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음식 치유에 해당되고,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음악 치유, 이거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한 곡 불러버리니까 어때요? 전 국민이 좀 눈물을 뚝뚝 흘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어떤 감정이 생겼다는, 감정의 변화가 왔다는 거고, 이거는 호르몬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치유에서 그 음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다. 그 다음에 시 낭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예도 있고, 동물 매개도 있고, 어떤 웃음 치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소재들이 다 치유의 도구들이다. 그 다음에 이걸 잘 하시는 유튜버 여러분들은 이미 치유 전문가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너는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느냐, 또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목표가 있어요. 이 치유를, 그러니까 전번에 치유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치유를 이왕 한다라면 제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목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자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건강한 상태와 얼마나 멀어졌는지 관계없이 고장난 모든 현대인들을 치유라는 수단으로 건강인으로 복구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당장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뭐 되면 좋겠지만은 너무 좀 그렇죠.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목표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수단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었잖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는 자연 치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 치유입니다. 이거는 뭐 다 하시잖아요. 뭐 영양적으로 봤을 때 뭐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요즘 8대 영양소까지 나왔잖아요. 영양소가 뭐 어디 과학으로 만들어냈습니까?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밝혀지고 우리가 인식한 거잖아요. 8대 영양소가 뭡니까? 요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요. 파이토케미칼, 식물 내재 영양소,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내서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음식 치유, 이게 뭐 이것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 또 음식과 관련해서 생기는 병들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상당히 위력이 있는 수단이죠. 그 다음에 운동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아니면 운동의 개념이 잘못돼서 뭐 걷기가 잘못돼서 몸이 오히려 망쳐지는 경우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운동만 적절하게 들어가도 현존하는 질병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또한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기입니다. 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다 용어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인입니다. 기가 막히면 참 기가 막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히면 사망입니다. 기가 비실비실하면 환자지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기가 비실비실하다고 봅니다.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마지막 저는 다섯 번째가 생활 양식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뭐 등등. 바른생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적절하게 어떤 그 사람의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맞춤식으로 제가 자연 치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치유 에너지를 활용해서 병을 고치는 영역을 이야기한다. 이제 일단 개념 정리로 그렇게 들어가고, 어떤 정의를 한다라면 저는 자연 치유란 그 도시 환경에서 있는 나쁜 원인들, 그 전자파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환경병에 대해 어떤 자연의 치유 에너지를 활용해서 건강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연 치유를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해놔 놓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부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맞춰진다고요. 저는 일단 설정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시작한다고. 자, 대충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연 치유의 어떤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치유의 어떤 능력인데요. 우리 사람 몸에 뭐 영양도 있고 뭐 이래 있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조절 기능을 하잖아요. 뭐 성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뭐 수면 뭐 요즘 뭐 비만 호르몬 뭐 이것까지 다 나오잖아, 그죠? 그게 어떤 도시 환경에 있는 나쁜 원인들에 의해서 그게 교란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게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짜증도 나고 뭐 오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어떤 피톤치드다. 숲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사람 몸속으로 탁 들어오면 뭡니까? 뭐 알파파, 뭐 베타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용을 해가지고 뭐 심신의 안정을 준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이 과학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경 관련, 교감신경, 교감신경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저 요즘 그 코로나19 이번에 때문에 그 치료 의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치유센터에서 치유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 치유센터 가서 며칠 있다 오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마음이 스트레스가 좀 깔았는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어떤 직종이 또 소방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방관도 어떤 의무적으로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를 하고 오도록 뭐 그렇게 좀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뭐 학교 좀 성격이 그런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도 치유센터 가면 안정이 되고 그런 게 개선된다. 이런 거는 이미 그런 게 이제 연구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분비의 호르몬이지만은 그 심혈관계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거는 뭐 하나하나 따질 수 뭐 참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예를 들어 뭐 어떤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이게 잘 돌몰해서 그 2차까지 생겨버리면 이건 완전히 만병통치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현대병, 환경병에서는 특히 이게 중요하다. 자연치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아시잖아요. 치료에서는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어요. 이 환경병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손을 못 쓰고 있다고. 물론 병원에 가면 처방 안 해주는 병원 없고 약국에 가면 약 안 주는 약국이 없어요. 주기는 주는데 그게 다 임시방편이잖아요. 응급처치잖아. 아토피가 되게 정말 가려우면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깔아넣는다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치유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자연치유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내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경주에 어떤 굉장히 치유 에너지가 강한 곳이 있어. 이쪽으로 와야 돼. 특정한 병을 특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어. 거기를 가야 돼. 그러면 이왕 거기 간다라면 2번 갈 거를 한 번 만에 효과를 봐버리면 내한테 훨씬 이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면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방법론. 이건 좀 그런데 생각을 한 2가지로 봐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요즘 치유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라면 그런 치유 어떤 환자들, 고객들에게 어떤 설비, 그리고 어떤 장치를 해줘야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2가지 측면에서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있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자고. 그럼 뭐 하면 첫 번째, 이게 자연치유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덕보다 실이 더 많은 곳에, 진짜 도시 환경에 화분 몇 개 놔놓고 뭐 편백나무 몇 장 이렇게 받쳐놓고 치유센터다 뭐 이런, 심지어 그런 데도 있다고. 또 치유센터 가보면 숲은 좋은데 그 옆에 보면 무슨 우사가 있어가 냄새가 확 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마이너스 요인은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자연치유라는 건 철저하게 자연이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이 해주니까 자연이 해준 이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는, 내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럼 그게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이제 그게 이제 치유 명단까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하면 자연하고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빨가벗고 있으면 가장 좋다고, 자연 치유는. 그런데 빨가벗고 있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하지. 그 다음에는 이 도시인들은 그 도시 환경에 길떨어져가 있잖아요. 편한데 길떨어져가 있다고. 좀에 추워도 못 견디고 좀에 더워도 못 견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기 한 방 물려보면 난리 나고요. 그 어떤 자연하고 내하고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된다. 덕지덕지 여러 겹으로 막혀 있는데 그게 없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이 자연 속에 오래오래 머물러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연 치유는 자연이 하기 때문에 자연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휙 둘러보고 가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자연 치유를 목적으로 가면 오래 머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그 시설이 돼 있는데 가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없다라면 그런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치유센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쭉 가보면 그냥 데크 하나 깔려 있잖아요. 벤치 하나 깔려 있고. 그럼 있어보세요. 있을 수 있는가? 모기 한 방 물려보면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기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시설. 이게 최소한의 시설이거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래오래 머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배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어떤 조화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는, 자, 네 번째. 이거는 그겁니다. 자연치유다 하면 꼭 뭐 명상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하잖아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자연은 자연 속에 들어오는 걸로, 그걸로 끝이라요. 그 다음에 자연이 한다고. 이 속에서 뭐 책을 봐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뭐 명상을 해도 좋고, 뭐 기술을 해도 좋고, 뭐 공부를 해도 좋고, 뭐 하다 못해 싸워도, 숲속에서 싸우면 자연 치유는 되잖아요. 얻어 터지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중에서 효율성이 높은 걸 하나를 꼽으라 하면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디비 잔다 하잖아요. 이게 말은 쉽게 하지,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더라. 의식이 끊어졌을 때 이 내면에서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자, 예를 들어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숲속에 한숨 잘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그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연과 교감을 해야 된다. 아무리 뛰어난 자연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헛방입니다. 맞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에 부담을 안 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뭐 매미 소리, 뭐 새 소리 이래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아이고, 새 소리 좋다고 지가 더 떠들어 버리면 새가 달려가 보잖아요. 이게 자연에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럼 또,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흔적을. 왔다 간 흔적이 남기면 안 된다고. 동물들은 흔적을 안 남기는데, 요 인간들, 요 사람들은 꼭 보면 왔다 간 자리에 흔적을 남가요. 쓰레기를 버리다든지, 나무에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되려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 어떤 교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특히 또 휴가철이고 자연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 목적이 진짜 치유가 목적으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도 모르는 치유가 되지만은 다른 목적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은, 이왕 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요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요런 방법 정도를 머릿속에 딱 이어가 가면 효율성이 높일 수가 있다. 그 약간의 변화 하나가 내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실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치유 명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딨냐? 근데 이제 이걸 찾아봐야죠. 자연 치유는 자연이 하는 거니까 그걸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왕 가는 거 많이 고개 모여 있는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다 해서 좀 끊으라 해서 오늘 한번 끊어 보려고요. 그래서 요 치유 명당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제가 아직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 바로 샥 배달해 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